서양에서는 맹독이 들었다고 아예 버린 식재료가 있습니다. 먹으면 위험하다고 식탁 근처에도 두지 않는다는 그 재료를 한국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반찬으로 먹어왔습니다. 무모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한국은 독을 피하지 않았고 기술로 관리했습니다. 오늘은 왜 서양은 버리고 한국은 음식으로 만들었는지 그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 65이죠. 식품회사에서 40년을 일하고 용인시 양지면에서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원광디지털대학 한방건강학과를 졸업했어요. 약선 요리와 건강식품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였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음식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들, 그게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기술의 산물인지 아시나요? 서양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것들입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서양식 문화를 공부하다가 정말 놀란 게 있었어요. 그들의 기본 전제가 우리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서양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일단 위험 요소가 있으면 배제해버립니다. 아예 손도 안 대요. 독성 여부가 한번 확인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조리 가능성조차 검토하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위험하냐 안 하냐가 판단 기준이죠. 이게 그들의 식문화를 만든 철학입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그런데 자료를 더 찾아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들에겐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유럽은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했어요. 굳이 위험한 걸 먹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위험하면 버리고 안전한 걸 먹으면 되니까요. 그게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식재료 목록은 비교적 단순해요. 안전하다고 검증된 것들만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같은 식물이에요. 같은 독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화의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저는 텃밭에서 토란을 심어요. 토란대를 말려서 나물로 무쳐 먹죠. 그런데 이게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독이 있는데 왜 먹냐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모르고 먹는 게 아닌데 말이죠.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독을 없애는 방법을요. 그 기술을요. 저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같은 걸 보고도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구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밥상에 오르는 음식들이 사실은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오는지를요. 그냥 당연하게 먹던 것들이 사실은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지혜의 결과라는 걸요. 서양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모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소심해서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한반도는 산이 많습니다. 제가 사는 용인도 그렇고요. 평야가 넓지 않아요.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를 명확히 그을 수가 없었어요.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면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죠. 독을 없애는 방법을요. 관리하는 방법을요. 저는 회사 다닐 때 품질 관리팀에 있었어요.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데 식품은 공산품이랑 다릅니다. 위험 요소가 있다고 무조건 버릴 수가 없어요.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산에 나는 나물들, 독이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든 먹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 이게 회피가 아니라 축적의 방향입니다. 서양은 위험을 회피했어요. 우리는 극복 방법을 축적했죠. 이 차이가 오늘날 우리 식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텃밭에서 고사리를 뜯어요. 봄이면 산에도 올라가죠. 그런데 생고사리는 절대 안 먹습니다. 반드시 삶아야 해요. 물에 우려내야 하고요. 이게 그냥 조리법이 아니에요. 생존 기술입니다. 제가 한방건강학과에서 배운 게 있어요. 독과 약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잘못 쓰면 독이 되고 잘 쓰면 약이 되죠. 우리 조상들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산지가 많고 자원이 부족했던 환경. 이게 우리를 단련시켰습니다. 더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더 세심하게 만들었죠. 서양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필요했고요. 한 번은 미국에서 온 친구가 물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음식을 복잡하게 만드느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정교한 거라고요. 안전하게 먹으려면 그래야 한다고요. 그 친구는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위험한 걸 왜 굳이 먹느냐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물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걸 왜 버리느냐고요. 우리 대화는 평행선이었죠. 문화가 다르니까요. 우리는 독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루는 법을 배웠어요. 이게 한국 식문화의 출발점입니다. 회피가 아니라 극복, 배제가 아니라 관리, 이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죠. 저는 지금도 텃밭에서 나무를 뜯으면서 생각합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요. 이 작은 나물 하나에도 수백 년의 경험이 담겨 있다는 걸요. 저는 회사 다닐 때 품질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공정마다 체크포인트가 있었죠. 온도는 몇 도, 시간은 몇 분, 이런 식으로요. 그게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한방건강학과에서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전통 조리법이 바로 이거였구나. 매뉴얼이었구나.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이었구나. 전통 조리는 즉흥이 아닙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검증된 생존 기술입니다. 삶기, 말리기, 우려내기, 가열하기, 이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토란대를 손질할 때를 예로 들어볼게요. 먼저 껍질을 벗깁니다. 그 다음 말려요. 충분히 말린 다음에야 삶죠.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각 단계마다 독성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요리법일까요? 아니에요. 안전 매뉴얼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번, 수천 번 시행착오를 거쳐 만든 거예요.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위험해요. 저는 학교에서 식품 안전을 공부하면서 놀랐습니다. 현대식품공학의 위해 요소 관리 방법이 우리 조상들이 이미 하던 거였어요. 이름만 달랐을 뿐이죠. 열 처리로 독성을 파괴하고 수용성 독소는 물에 우려내고 지용성 독소는 기름에 볶아 날리고 이게 다 과학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을 몰랐지만 방법은 알았던 거예요. 지역마다 조리법이 조금씩 달라요. 전라도 방식이 있고 경상도 방식이 있죠. 그런데 핵심은 같습니다.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각 지역이 자기 환경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은 겁니다. 제가 사는 용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할머니들마다 조금씩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 원칙은 똑같아요. 충분히 말리고 충분히 삶고 충분히 우려내는 것. 이게 약속이에요. 한 번은 젊은 친구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고요? 간단하게 하면 안 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게 간단한 거라고요.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요. 어떻게 먹느냐가 식재료의 일부가 됐습니다. 토란대는 그냥 토란대가 아니에요. 말린 토란대예요. 고사리도 그냥 고사리가 아닙니다. 삶아서 우린 고사리죠. 조리법이 레시피가 아니라 안전 매뉴얼이었다는 거, 이게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음식은 그냥 맛있는 게 아니에요. 안전한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텃밭에서 나무를 손질하면서 매번 생각합니다. 이 한 뿌리에 담긴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요. 이게 그냥 요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은 방법이라는 걸요. 토란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텃밭에서 키우는 거예요. 올해도 잘 자랐습니다. 가을에 토란을 캐고 줄기는 말려뒀죠. 겨울 내내 먹을 거예요. 그런데 이 토란대가 서양에선 위험 식물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큰일 나요. 입이 저리고 목이 붓습니다. 심하면 구토하고 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토란대에는 수산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바늘처럼 뾰족한 결정체예요. 이게 입안을 찌르는 거죠. 저도 처음 배울 때 놀랐어요. 이렇게 위험한 걸 우리가 먹고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먹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아니까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토란대 껍질을 벗깁니다. 이때 장갑을 끼죠. 생것은 손도 자극해요.
겉껍질 벗긴 토란대를 햇볕에 말립니다. 바짝 말려야 해요. 이 과정에서 수분과 함께 독성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 물에 담가둡니다. 하룻밤 이상이요. 물에 불린 토란대를 다시 삶습니다. 푹 삶아야 해요. 대충 삶으면 안 됩니다. 충분히 가열해야 수산칼슘이 변성돼요. 그리고 삶은 물은 버립니다. 그 물에 독성이 녹아나왔으니까요. 이렇게 손질한 토란대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저는 이걸 참기름에 무쳐 먹어요. 맛도 좋고 영양도 좋죠. 칼슘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하셨어요. 어머니도 그러셨겠죠.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그냥 다들 아는 거예요. 이게 토란대를 먹는 방법이라는 걸요. 한 번은 며느리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요. 그냥 삶으면 안 되냐고요. 저는 천천히 설명해 줬습니다. 각 단계가 다 필요하다고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위험하다고요. 이게 아무렇게나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절차가 내장된 식재료입니다. 토란대라는 이름 안에 이미 그 과정이 들어있어요. 말리고 불리고 삶은 토란대. 그게 우리가 아는 토란대죠. 서양 사람들은 이 과정을 몰라요. 그냥 생 토란대만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맞아요. 생으로는 위험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으로 안 먹잖아요. 가공해서 먹죠. 제가 한방건강학과에서 배운 게 있어요. 포제라는 개념이에요. 약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토란대 손질도 똑같습니다. 포제예요. 무서운 독성이 평범한 반찬이 되는 과정. 이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도 토란대를 손질할 때마다 감탄합니다. 조상들이 이 방법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수없이 시도했겠죠. 실패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찾아낸 방법입니다. 그래서 더 귀한 거예요. 이 한 접시에 수백 년의 시행착오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토란대 나물을 먹으면서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반찬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는 걸요. 고사리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봄마다 산에 올라가요. 용인 뒷산에 고사리가 많거든요. 연한 순을 꺾어오죠. 그런데 이 고사리도 독이 있습니다. 생고사리에는 푸타킬로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발음도 어렵죠. 이게 몸에 쌓이면 근육 경련이 올 수 있습니다. 호흡이 이상해지기도 하고요. 소도 생고사리를 많이 먹으면 중독됩니다. 외국에선 가축 피해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우리는 생으로 안 먹으니까요. 제가 고사리를 어떻게 손질하는지 보세요. 먼저 끓는 물에 삶습니다. 충분히 삶아야 해요. 그 다음 찬물에 담가둡니다. 하루 이틀 물을 여러 번 갈아가며요. 이 과정에서 푸타킬로사이드가 물에 녹아나옵니다. 수용성 독소거든요. 물을 갈아줄 때마다 독성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며칠을 담가두는 겁니다. 제대로 우린 고사리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저는 이걸 들기름에 볶아 먹어요. 나물로도 무치고요. 맛도 좋고 식감도 좋습니다. 영양도 풍부하고요. 온나무 이야기도 해볼게요. 옷은 더 까다롭습니다. 접촉만 해도 알레르기가 올 수 있어요. 피부가 붓고 가렵죠. 심한 사람은 병원 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옷닭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열을 가하면 옷의 독성이 변해요. 우루시올이라는 성분인데 가열하면 분해됩니다. 그래서 끓여서 먹는 거예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직원 중에 옷을 타는 사람이 있었어요. 옷닭 냄새만 맡아도 피부가 간지러워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 친구는 절대 안 먹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아는 만큼 조심하는 거죠. 옷을 안 타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날옷을 만지면 안 돼요. 반드시 가열한 것만 먹어야 하죠. 이게 옷을 다루는 원칙입니다. 고사리든 오치든 똑같아요. 위험을 알아서 더 철저히 관리해온 문화입니다. 모르고 먹는 게 아니에요. 알고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아니까 먹는 겁니다. 저는 이게 자부심이라고 생각해요. 서양 사람들은 위험하니까 안 먹습니다. 우리는 위험하지만 방법을 아니까 먹어요. 이 차이가 크죠. 한방건강학과에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독과 약은 용법에 달렸다고요. 잘못 쓰면 독이고 잘 쓰면 약이라고요. 고사리와 오치 딱 그런 경우입니다. 삶고 우려내고 열 처리하는 전통이 축적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에요.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죠. 저는 고사리나물을 무칠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한 접시에 담긴 신뢰가 얼마나 귀한지를요. 조상들이 우리를 믿고 넘겨준 거예요. 이 방법이면 안전하다고요. 아주까리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이건 좀 다릅니다. 아주까리는 우리도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위험하니까요. 아주까리 씨앗에는 리신이 들어있습니다. 극고독성이에요. 몇 알만 먹어도 치명적일 수 있죠. 구토, 설사, 혈변이 나오고 심하면 사망합니다. 리신은 열에도 잘 안 파괴돼요. 물에도 안 녹고요. 일반 조리법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먹지 않았어요. 이건 넘으면 안 되는 선이었던 겁니다. 제가 한방건강학과에서 배웠어요. 독에는 등급이 있다고요. 관리 가능한 독과 불가능한 독이 있다고요. 아주까리는 후자입니다. 그런데 아주까리를 아예 안 쓴 건 아니에요. 기름을 짜서 썼습니다. 머릿기름으로요. 제 어머니 세대만 해도 아주까리 기름을 머리에 발랐어요. 기름을 짤 때는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씨앗을 압착해서 기름만 추출하죠. 리신은 기름에 녹지 않아요. 찌꺼기에 남습니다. 그래서 기름만 따로 쓰는 거예요. 약으로도 제한적으로 썼어요. 피마자유라고 하죠. 변비약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제한 거예요. 그냥 짜낸 기름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만든 겁니다. 용도를 엄격히 구분했어요. 먹는 것과 바르는 것을 명확히 나눴습니다. 절대 섞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인이 뭐든 먹는다는 오해를 풀어야 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도 안 먹는 게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토란대, 고사리, 오츠는 관리 가능한 독성입니다. 방법만 알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먹었죠. 그런데 아주까리는 다릅니다. 관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안 먹은 겁니다. 이게 무모함과 용기의 차이예요. 무모한 건 위험을 모르고 달려드는 거죠. 용기는 위험을 알면서도 방법을 찾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용기가 있었지 무모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외국인 친구가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보거도 먹는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거는 전문가만 손질해요. 아무나 안 해요. 그게 원칙이라고 했죠. 위험을 알기에 더 조심스럽습니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죠. 아주까리가 딱 그런 예예요. 이건 넘으면 안 되는 선입니다. 저는 텃밭에 아주까리를 심지 않아요. 손주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만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상식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한국은 무모하지 않았다. 이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먹을 것과 아닌 것을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그 기준이 명확했어요. 아주까리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정확한 판단력을 가졌는지를요.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알았던 겁니다. 요즘 인터넷에 이런 글이 많아요. 한국인은 독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먹는다고요. 저는 그 글을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아니거든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주 까다롭게 관리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쉬워 보여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원칙이 숨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토란대 손질법을 가르쳐 줬어요. 한참 걸렸습니다. 껍질 벗기는 것부터 말리는 시간, 삶는 정도까지 다 알려줘야 했죠. 며느리가 중간에 물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거라고요. 이 과정을 하나라도 대충 하면 위험하다고요. 전통 조리법이 빠지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인터넷 레시피만 보고 따라하죠. 그러다 배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고사리를 제대로 안 우리고 먹었다가 속이 안 좋았대요. 며칠 물에 담가야 하는데 하루만 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건 경고해야 할 부분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 따라하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유튜브에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만드는 영상 많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 조마조마합니다.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대충 하면 어쩌나 싶죠. 토란대도 그래요.
생으로 씹어보는 영상 본 적 있어요. 입이 얼마나 따갑겠어요. 그런 걸 재미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위험해요. 저는 손주들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산에서 나물 함부로 뜯어먹으면 안 된다고요. 할머니가 알려준 것만 먹어야 한다고요. 이게 안전교육이에요. 우리 음식은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알고 먹는 거죠. 그 방법을 모르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외국인이 한국 음식 신기하다고 하면서 독이 있는데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면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라고요. 독을 제거해서 먹는 거라고요. 자부심과 동시에 책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 음식 문화가 대단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아무나 함부로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해야 하죠. 그냥 결과만 보고 따라하면 위험해요. 이게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는 요즘 젊은 세대가 걱정돼요. 전통 조리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할머니 세대가 가르쳐줘야 하는데 기회가 없죠. 가족이 따로 살고요.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알려줍니다. 이웃 젊은이들한테도요. 우리 음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요. 안전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아무렇지 않게 먹는 게 아니에요. 아주 까다롭게 관리하며 먹는 겁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 음식 문화의 진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어요. 한국 음식이 무엇인지를요. 왜 특별한지를요. 한국 음식은 자극적이어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맵고 짜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기술 집약적이라서 대단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40년 동안 식품회사에서 일했어요. 공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온도 1도, 시간 1분이 제품을 좌우하죠. 우리 전통 조리법도 똑같아요. 독성을 통제하고 절차를 문화로 남겼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일이에요. 토란대 하나를 먹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는지 아시잖아요. 그게 다 기술입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의 경계를 기술로 확장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여기서 멈췄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죠. 제가 한방건강학과를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음식이 약선의 개념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몸에 좋은 걸 안전하게 먹는 방법, 이게 약선이거든요. 토란대는 칼슘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고사리는 철분이 많아요. 오츠는 혈액순환에 좋죠. 영양가 있는 식물들이에요. 단지 독이 있을 뿐이죠. 그 독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영양을 취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우리 조상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거죠. 저는 텃밭에서 일하면서 자주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보면서요. 조상들이 이 하나하나를 어떻게 연구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까요? 실패도 많았을 겁니다. 잘못 먹고 아픈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지식이 축적됐죠.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그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저도 며느리에게 가르쳐 줬고요. 이게 우리의 유산입니다. 버린 게 아니라 이겨낸 것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서양은 위험을 버렸어요. 우리는 위험을 이겨냈습니다. 관리하는 법을 배웠죠. 제가 은퇴하고 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 음식 문화가 얼마나 과학적인지를요. 회사에서 배운 품질 관리보다 더 정교할 수도 있어요. 현대식품공학이 발견한 원리들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이름만 몰랐을 뿐이죠. 수산칼슘, 푸타킬로사이드, 우루시올, 이런 단어는 몰랐어도 제거하는 방법은 알았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음식이 대단하다고요.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기술의 산물이라고요. 안전의 결과라고요. 동시에 책임감도 가져야 합니다. 이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해요. 제대로 가르쳐줘야 하죠. 대충 알려주면 안 됩니다. 정확해야 해요. 저는 손주들에게 물려줄 겁니다. 토란대 손질하는 법, 고사리 우리는 법, 이 모든 걸요. 이게 할머니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국 음식은 기술입니다. 독을 음식으로 만든 나라의 기술이에요.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랑스러워해 주세요. 저 김영자는 오늘도 텃밭에서 나무를 뜯습니다. 이 한 뿌리에 담긴 역사를 생각하며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지를요. 버린 게 아니라 이겨낸 것입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